속보입니다. 오늘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96%가 만기 재연장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다행인데요. 어떤 분들이 만기 재연장이 되는지 공문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보시고요. 정부 정책 혜택자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공문 들어갑니다. 금융위원회에서요. 제가 오늘입니다. 보시면은 물론 내일 이제 나오는데 26일 내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좀 빨리 아시는 거예요.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만기 연장 상환류의 연착륙 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느냐? 향후 계획에 만기 연장 대출 대부분 96.6% 금융권 자율로 만기 재연장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요 내용이 좀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제가 핵심만 지금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코로나19 때 너무 힘들었죠. 그때 이제는 정부가 또한 은행들이 알아서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에 와서는요, 이제 더 이상 안 해. 그러면서 뭐가 됐냐면 자율적으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했죠. 은행들이. 그런데 그게요, 여기 이제는 돌아온 거예요. 9월에 5월에 이게 만기가 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온 거야. 금융권 자율로 만기 재연장 예정이다. 96%가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그때 받았던 만기 연장 2025월에 다시 한번 도래하는데 일부분 돌아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금융권 자율로 만기 재연장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는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도 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나한테 혜택 받는 건지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볼 테니까 여러분 시간 되신 분들 이제는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제 상황을 아셔야 되겠죠. 자, 상황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금융권은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어려운 이런 소상공인에 대해서 대출 만기 연장 있죠? 원금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그 당시에 만기 연장 상환유예가요 6개월 단위로 했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해주고 또 한 번 해주고 총 4차례 연장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2022년 9월에 정권 바뀌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는 어떻게 했냐, 더 이상 이제는 이렇게 6개월 단위로 6번 안 하겠다, 연착륙 시키겠다 그냥. 그래갖고 뭐냐, 더 이상 정부 중심으로 안 한다. 그래서 민간에 맡기겠다. 이게 민간으로 간 거죠. 그래서 만기 연장요, 그 당시에 이제는 연착륙 지원 방안을 통해서 만기 연장이 올해 9월 말까지, 상환유예는 2023년 9월 말까지로 최종 연장됐어요. 그래서 상환유예는 다 민간으로 이제는 은행들이 이제 했었고, 만기 연장도 이번에 돌아오는 겁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돌아오다 보니까 만기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이제 점검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결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뜯어보니까 자율권, 그러니까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96%는 또 재연장 해준다더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물론 뭐 은행에서 이게 실제로 은행 가면 또 안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정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쭉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2022년도 9월 최종 연장 당시, 그죠? 그 당시에 이제는 대출 금액이 100조 원에 43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지금 와서는 2025년 6월에 와서는 많이 줄었죠. 44조 원과 21만 명.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못 버티고 세출발기금으로 넘어가신 분들 꽤 많았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워낙 힘들어서 만기 연장 상환유예 받아도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세출발기금으로 가신 분들 꽤 있을 거고요. 뭐 대출을 또 갚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인원수도 줄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확인해 봤더니,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기 연장 지원 대상 대출의 경우 기존 지원 기간 중 은행별 차주별로 이루어진 만기 재연장으로 인해 대출 만기가요 2025년 9월 이후로 대부분 분산되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이에 따라 대출 만기의 일시 도래에 따른 차주 금융권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만기 연장 대출 잔액 중 9월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최대 1조 7천억 원 수준으로 파악이 된다. 무슨 뜻이냐면 이번에 9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분산이 됐다 이거죠. 은행들이 알아서 다 조정을 해놔서 요번에 9월에 돌아오는 거는
금융의 어떤 파국으로 가요. 정말로 금융권에 충격을 줄 정도의 그런 금액은 아니다. 최대 1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이제 많이 낮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편 만기 연장 대출의 대부분은 연체 등이 없는 정상 여실이며, 그러니까 잘 갚고 있다 이 얘기죠. 잘 갚고 있는 거니까 위험하지 않다. 각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대출 관리 절차에 따라 힘들죠, 사실. 막 은행들이 쪼기도 하고 뭐 조절도 해줬을 거고요. 아무튼간에 자율적인 대출 관리 절차에 따라 만기 도래 시에도 대부분 만기 재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정부는 이제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정부는 바라보고 있다. 향후 계획,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자, 향후 계획은요. 자, 금융권은 자율적으로 연체 등이 없는 만기 연장 차주 대부분에 대해 만기를 재연장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체 있으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내가 코로나 때 만기 연장을 계속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분들 재연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희소식이죠. 이거는 희소식입니다. 그 외에 연체, 휴폐업 등으로 만기 재연장이 불가능한 차주의 경우 각 금융회사는 차주에 맞는 상황에 맞게 자체 프로그램 또는 전 금융권 공통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게 뭐야? 소상공인 119 플러스, 이거는 전 금융권 공통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자체 지원 프로그램, 은행마다 있는 거. 아니면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서 채무부담 경감과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못 갚는 분들, 이런 분들, 휴폐업, 연체하신 분들은 뭐다? 이런 쪽으로 넘긴다. 그런 얘기겠죠. 금융권 코로나19 만기 연장 대출 만기 재연장 계획, 여기 나오죠? 자, 9월 말 예상 만기 연장 대출 중 총 38조 2천억 원 중 36조 9천억 원은 만기 재연장 계획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돌아오는 이 만기 연장, 이게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이런 분들은 재연장 된다. 96%가 대부분 재연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희소식이에요. 본인들은 아실 거야. 지금 아마 이 방송 보신 중에서 나 지금 은행권에서 성실히 지금 갖고 있고 만기가 돌아오는데 요거 이제는 재연장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공부를 보면 이런 내용도 나와요. 뭐 금융위원회는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은, 이게 나오죠. 보증기관은 보증대출 차주도 있습니다. 그죠? 보증대출 받으신 분들, 보증대출 차주의 보증기간 재연장, 신규 보증 공급, 신규 보증 제공 등을 검토하여 협조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너무 형식적인 말 같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뭐 아마 이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쓴 얘기 같고요. 하지만 뭐 정부가 이렇게 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이게 만기 연장이 4차례 연장이 됐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연장이 이렇게 됐고 2차 연장 됐고 3차 연장 됐고 4차 연장 됐는데, 최종 연장이 2025년 9월 30일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지금 요때가 이제 만기 연장이 최종적으로 된 건데, 여기에서 이제는 더 연장 자율적으로 될 거다, 이렇게 이제는 공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보 여기까지인데, 그래도 내가 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내가 여기 공문에 써져 있듯이 내가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때 내가 만기 연장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냥 우리 시니어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만기 연장을 받았던 사람이다 라고 부르면 그냥 해당 은행에 물어보십시오. 그냥 그게 제일 빨라요. 뭔가 정부가 이번에 25일 날짜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여기 나오잖아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만기 연장 상환유예 연착륙 점검회를 했다던데, 여기에 보니까 만기 연장 대출 대부분이 금융권 자율로 만기 재연장 한다는데 나도 해당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좀 해당되셨으면 좋겠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일단 오늘 이제는 공문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이런 정보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십시오. 오늘 내용은 저도 보면서도요, 이게 참 어떻게 이거를 풀어드려야 될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게 공문이 나오는 게 소상공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봐도 잘 모르는 내용이 대부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죠. 왜냐하면 계속
봐왔기 때문에 만기 연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 진행사항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됐구나. 만기 연장 9월에 돌아오는데 이것도 해주나 보다. 이렇게 이해는 하는데, 야, 이걸 어떻게 이제 여러분께 이제는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저도 항상 고민을 합니다. 쉽게 이제 설명해 드려야 돼서. 그래서, 좀 이제, 그렇다고 뭐, 썰 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돼서, 그래서 이제 공문을, 일부러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이게 팩트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썰 푸는 거, 그런 거 듣지 마시고요. 명확하게 그 공문을 보고 얘기하는 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뉴스는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담다 보니까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그냥 쓱 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정 채널 보시면서 좀 디테일하게 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이고 여러분의 돈과 관련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기 연장 해주는 것도 좋은데, 물론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것도 좋은데 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석 앞두고 나서 자금이 전혀 안 풀리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고요. 소상공인을 위한, 글쎄요, 저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 민생여보 소비 쿠폰에 돈을 그쪽으로 이제 써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좀 줄지 않았나? 이거는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뭐 개인적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민생여보 소비콘 좋죠. 소비 진작하고 제가 봤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효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생여보 소비 쿠폰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 반면에 또 제가 느끼기로는 정책 자금이 좀 많이 준 듯한 느낌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필요하신 정책 자금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게 너무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정책에 반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서 좀 건설적인 제안을 좀 해보고요. 소상공인에게 나오는 정책 자금 줄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피력해 보면서 좀 정책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마 정책 입안하신 분들은 말은 하겠죠. 줄지 않았다. 뭐 기존에 있는 거 하고 있다 이럴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일단 조금 더 친절하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좀 말해준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는 어느 한 여정 가족님께서 또 댓글에다가 이런 질문 주셨더라고요. 그 계엄 피해 손실보상 해준다던데 도대체 왜 이 얘기 안 나오냐.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예전에 이제는 선거 끝난 다음에 그게 이제는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었고 이제 민주당 안에서 나왔던 내용이었거든요. 그 당정 협의였으니까. 그래서 그 당에서 나왔던 게 이제 계엄 피해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지금 진행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그 내용이 또 없어요. 그래서 또 말뿐인 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느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어느 게 휩쓸렸으면 지금 여기까지도 못 왔죠. 저는 또 구독자에 연연하지 않다 보니까 할 말은 하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저는 항상 뭐 어느 때나 똑같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게 약속된 거는 해줘야 된다. 말을 꺼냈으면 지켜야 된다. 아예 말을 하지 않던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왜 소상공인분들은 예전 같았으면 아마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제가 있잖아요. 제가 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께 다 보고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상공인분들도 똑똑해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책 위반자나 소상공인과 관련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 또한 정치하시는 분들은 입 조심하셔야 된다. 예. 과거처럼 쓱 던지는 말 소상공인들은 상처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다. 이 얘기 드리고 싶고요. 누군가는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 오늘 제가 사실 연합뉴스가 있었어요. 우리 시간 되신 분들만 남아 계시는 거죠. 어차피 시간 되실 분들 남아 계시죠. 오늘 연합뉴스가 있었는데 제가 연합뉴스에서 조금 이제 정부에 대해서 조금 저는 평론가니까 당연히 평론가니까 평론을 해야죠. 그래서 약간 잘못된 거는 얘기했습니다. 저는 얘기하거든요. 이런 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건 좀 고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저는 막 입에 달린 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평론가가 평론가다워야죠. 예. 맨날 뭐 좋은 얘기만 합니까? 아니,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게 당연히 그게 그게 공정한 언론이고 공정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비판도 했어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상공인 정책이 약간 왜 갑자기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자금이 안 나오지? 물론 지금 부채가 많은 걸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심지어 추석 앞두고 이렇게 안 나오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다 이게 좋은 얘기만 하시죠 다들. 근데 또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저라도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상공인 중심으로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해서 제가 이제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거다.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함께 했고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이야기 많이 들려주십시오. 댓글에. 저도 댓글 시간 될 때마다 보는데 저도 그 댓글 보고 정말 공감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니 계엄 피해 손실보상 해준다며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얘기해 주신 얘기예요. 그러면서 저도 그거에 이제는 하트를 달아드렸죠. 공감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의견들을 또 달아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막 마치 이렇게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댓글을 뭐 의견을 안 주시는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우리 여정 가족님 아시죠? 예, 저는 뭐 정치적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딱 소상공인 입장에서만 딱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지만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 항상 힘내시고요. 항상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의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 여정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요즘에 보면 저번에도 매번 말씀드렸지만 뭐 소상공인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끝까지 남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